악수를 두는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일종의 공공의 적을 만들고 장외 집회 돌면서 여당 욕하고 그다음에 정부 욕하고. 네. 본인 살기 위해서 당을 이런 식으로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제1야당의 대표로서는 사실 보이는 행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도 알아요. 이게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 알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본인이 놓여있는 입장을 악수를 두는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일종의 공공의 적을 만들고 계속 뭐 발언도 뭐 고개를 숙이면 민주당은 목을 꺾는다라고 하는데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꺾인다고 꺾이는 목입니까? 꺾는다고? 뭐 지금 보면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그렇게 불법 비상계엄 이후에 좀 변화한 태도를 보여달라라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 뭐 했습니까? 윤 전 대통령 면회하러 갔어요. 그렇죠. 가서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더니 2탄으로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하고 장외 집회 돌면서 여당 욕하고 그다음에 정부 욕하고 네.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지금 저는 솔직히 12.3 그 계엄 1년이 다가오는데 그날 뭐 그렇게 얼마나 새로운 메시지가 나올까 싶어요. 그러니까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의 네. 노선으로 보면. 또 대변인 출신이시니까 네. 도대체 다음 주에 장동혁 대표가 그 어떤 메시지 내야 된다고 보시는지 당내에서는 지금 초선 재선 의원들이 이거 사과해야 된다. 이번만큼은 네. 절연하고 가자. 이게 마지막 네. 기회다라고 하는데 네. 그 마지막 기회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막 요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사과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본인께서는 이제 하신 얘기가 그래도 나도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표결에 참여했었고 18분 중에 한 그 중에 명이죠. 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나도 하지 않았냐. 다만 이제 탄핵의 과정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표변을 하신 건데 저는 사과를 하기 싫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 살기 위해서 당을 이런 식으로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뭐 박성민 최후가 지적하셨다시피 자꾸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지금 주장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난 모르겠어. 나 마음대로 할래. 이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사실 야당 제2당이자 제1야당의 대표로서는 사실 보이는 행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당원들이 투표해서 당대표가 됐으면은 당원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 생각이 맞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현역 의원들을 설득을 해야죠. 이 방향이 맞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결국 그래서 이렇게 될 실제로 거니까. 비공개로 이제 중진 의원들 만나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만 전략적이다라고 본인은 설명했다고. 국민의힘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선 이상의 중진들이 지금 이 전국으로 봤었을 때 어떤 역할을 하냔 말이죠. 사실 다들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4선 이상이 과연 당의 어른으로서 역할을 하냐. 저는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있고 지금 보면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1.5선이고 네. 그다음에 주변에서 같이 정치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국회의원들이 비례 혹은 재선 초선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재선들이 강성이 더 많거든요. 그중에서도 이제 그나마 좀 물이 타져 있는 분들이 이제 사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싫으나 좋으나 이번에는 확실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장동혁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더라도 차후에 본인이 정치를 할 수 있지. 지금 이런 식으로 고집스럽게 가다가 지방선거까지 맞닥뜨리게 되면은 저는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윤어게인 세력의 그냥 희생양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만 죽는 거지. 뭐 그렇게 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좀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말은 조금 공감이 돼요. 흔히 얘기하는 민주당이 뭐 고개를 숙이면 목을 거꾸로 들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그런 거에서 끝나지 않고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점이 있기는 하죠. 근데 이번 사안에는 저는 그게 적용될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국힘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 안 한 건 아닙니다. 뭐 김문수 대표가 이제 후보였을 때 시절에도 대선 뭐 때. 이렇게 한 적이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전당대회에서 다시 윤어게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은 계엄이 부당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손을 잡고 윤 대통령의 면회를 가고 하니까 그 사과가 뭔가 흐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장동혁 대표가 충분히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얘기하신 바와 같이 본인도 계엄 해제 표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공당의 책임자로서 한번 사과를 딱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요구를 해도 아니, 난 사과도 했고 내가 계엄에도 표결을 했고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상황인데 언제까지 그거 얘기할 거냐? 멍청아 문제는 부동산이야. 문제는 경제야. 문제는 외교야. 하면 되는데 본인이 지금 당내 입지 때문에 그 윤어게인 세력과 손을 못 놓잖아요. 이슈 파이팅.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계속 사과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빌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과를 하냐 안 하냐는 중요하지 않고 사과
사과를 했어도 그 다음에 다시 반복되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은 물론 이제 뭐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여전히 갖고 있어도 국민의힘 당원이니까 자기 당원들이니까 신경 써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계엄은 있어서는 안 됐다라는 걸 명확히 하고 거기에서 되돌리자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근데 윤 어게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되돌리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는 선을 딱 그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민주당이 거기다 대고 계속 사과하라 해봐요? 나도 계엄 표결 해제했고 내가 대표로서 사과도 했고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언제까지 그것만 끌고 갈 거냐? 지겹지 않냐? 공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신 바와 같이 장대 대표가 본인 다음 입지의 불안함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두 분이 이게 본인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고집을 부린다고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본인도 알아요. 이게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 알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본인이 놓여있는 입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밖에 수가 없으니까 흔히 얘기한 당보다는 사람이 자기를 위할 수밖에 없는 거죠.